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인간 비타민 소영이가 오늘도 건강한 에너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겨울철에 내려지는 이 한파주의보, 이럴 때 동시에 빨간불이 켜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후! 선생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에도 오늘 잘 들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겨울 건강까지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저 이제 손도 다 완벽하게 나왔거든요. 네, 다행입니다. 봉화지겸. 이 봉화지겸에 대해서도 제가 선생님 덕분에 확실히 알게 됐거든요. 오늘도 겨울을 마스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겨울은요, 다른 계절보다 더 건강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 겨울 추위와 관련된 질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겨울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질병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겨울에 낮은 날씨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 생기는 질환들을 한랭 질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종류에는 저체온증이나 뭐 동상, 그다음에 참호족이라고 말하죠. 침수병, 그리고 동창 등등의 병들이 우리 겨울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들어본 질병도 있고 그리고 또 아닌 것들도 네. 있는데요. 질환에 대해서 이해는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저체온증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추운 데서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체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요. 보통 이제 35도 정도의 온도보다 낮은 우리 심부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식도나 직장에서 쟀을 때 그 우리 몸의 온도가 낮을 때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저체온증은 사실은 뭐 사망할 수도 있는 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갖고 알아야 되고요. 이제 동상이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발이 이제 꽁꽁 얼었다. 건데. 그래서 이제 얼어가지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절단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병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동창은 이제 0도씨보다 내려가지 않은 온도에서 저온으로 한 10도씨 미만에서 오래 노출하게 되면 피부에 만성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10도보다 아래 내려가면 피가 잘 안 가고 하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그게 장기로 가면서 만성 질환이 돼서 가려움증이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침수병, 뭐 참호족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군인들이 보통 전투할 때 이렇게 참호를 파고선 거기에 들어가서 있게 되면 참호가 어떤 거죠? 이렇게 고랑 같은 데를 파고선 이렇게 몸을 숨기고선 적들을 경계하는 전투할 때 이렇게 그렇죠. 땅속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네. 이렇게 전투태세 하는 그때 거예요? 보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경계를 해야 되니까 추운 데서 또 이제 이렇게 물이 흐르는 데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럴 때 그 군인들이 생기는 병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축축하고 젖은 곳에서 오래 있게 되면 참호족이라고 하는 침수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 등등의 병들이 이제 겨울에 생기는 주요 질환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증상에서도 각각의 질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네. 차이가 있을까요? 저체온증은 일단 이제 체온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가 차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도 빨리 못 뛰니까 온몸이 차가울 뿐 아니라 의식이 조금 혼미해지는 상태가 되고 피부도 이제 차갑게 변해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증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동상은 완전히 피부가 얼어버리다 보니까 감각도 없고 피부도 하얗게 변하고 그다음에 피부에 피가 안 통하니까 이제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서도 이제 그 움직임을 못 느끼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참호족 같은 경우에는 발이 짓물러 가지고 이제 궤양도 생기고 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퍼렇게 변하다가 이제 까매게 변할 때까지 상태가 변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통증도 많이 느끼고 이제 오히려 따뜻하게 갔을 때 통증을 느끼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되고요. 동창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가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따뜻하게 그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 통증은 또 느끼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이 움직임들이 저하를 느끼게 되고 피부의 색깔도 좀 파랗게 또 하얗게 변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본 단어들 중에 제일 이제 쉽게 다가왔던 단어가 저체온증이거든요. 네, 저체온증이 이제 체온이 낮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따뜻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영화 같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첫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일단 젖은 옷이 있다면 빨리 젖은 옷을 탈의를 시키고요. 젖은 옷은 더 체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른 수건으로 젖은 걸 닦아주고 그다음에 체온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올리려고 뭐 뜨거운 데 들이대거나 이렇게 뭐 핫백을 너무 뜨거운 걸 댄다는 이런 거는 좋지 않고요. 일상적인 온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38도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따뜻하다 할 정도의 그런 체온을 올리는 방법들을 써서 체온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 너무 차이가 나는 온도보다는 약간 비슷한 온도로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저체온증에 대해 있으면 감각도 떨어지는 상태고 환자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빨리빨리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뜨거워도 잘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또 화상까지 입게 돼서 피부가 2차 손상되는 경우도 있어서 너무 따뜻한 건 좋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처치들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환자가 이제 의식이 있다면 따뜻한 물을 먹게 하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다들 영화에서 본 내용이죠. 따뜻하게 담요로 감싸주고 그다음에 따뜻한 물을 좀 마시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있다면은 이제 초콜릿이나 이렇게 좀 단 거를 먹어서 그런 열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유지해서 그래도 환자가 잘 깨어나지 않는다든지 의식이 명료하지 않다든지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동상이나 동창이 잘 발생하는 부위가 혹시 또 따로 있나요? 네, 대부분 추위에 노출되는 부분하고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동상 걸리는 거 보면 손끝이나 발에 많이 발끝, 걸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나 귀. 코나 코에도 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요즘에는 방한 장구들이 좋아서 잘 가리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생기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장비들이 없이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가장 피가 많이 가지 않고 그다음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체온을 많이 뺏길 수 있는 부분이 손, 발, 코, 뺨, 뭐 귀, 이런 정도가 제일 많이 동상을 입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혈관도 작다 보니까 조금만 동상이 생기면 추워지면 얼어버려가지고 동상이 생기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 코가 피가 안 통해가지고 동상이 잘 걸리잖아요. 네. 근데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 따뜻한가요? 조금 더 위험하다는 그런 보고도 있는데 왜냐하면 실리콘이 있으면서 그 피부에 가는 혈관들이 이제 뭐 평상시에는 그냥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좀 혈류가 조금 적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이 자체가 열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있다고 해서 동상에 더 잘 견딘다라고 하는 거는 별로. 코 수술하신 분들이 추운 데 가면 코가 제일 빨개지잖아요. 그분들이 더 빨개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온기가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서 그런 방어 기전들이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그 체온을 보충하려고 계속 더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더 온도가 낮아지면 얼어버리니까 피가 가지 못해서 하얗게 변하게 되는 게 동상의 그런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상과 동창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네, 뭐 동창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이제 의학적인 구분하지만 뭐 처음에 동창인데 대부분 동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셔서 같이 혼용되고 쓰고 계시는데 동상은 아예 0도씨 이하의 그런 온도에 오래 노출이 돼서 얼어버려서 조직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동창은 그렇게 되진 않았고 뭐 10도씨에서 0도씨 사이의 온도이기 때문에 아예 얼어서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혈류가 이제 이렇게 약간 얼었다 퍼졌다 하는 그런 상태, 약간 혈류가 많이 줄어든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만성으로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조직도 변화가 생기고 위축되고 또 이제 가피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추위에 노출만 되면 많이 가렵고 아프고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는 그런 피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혹시 직접 만난 환자의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네, 생각보다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은데요. 이제 제가 봤던 그런 경우는 이제 밤에 이렇게 겨울에 스키장에 놀러 왔는데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다 보니까 야간 스키를 오래 타고 싶어 탔는데 하다 보니까 장갑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지만 뭐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탄 거예요, 밤새 탄 계속? 거죠. 너무 재밌어 탔는데 다음날 이제 손이 꽁꽁 얼어가지고 탈 때는 몰랐고 타다 보니까 이제 동창과 동상 실제 왔는데 이제 동상이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된 손가락이 있어서 그 부분 치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잘 회복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산에 가셨는데 산에 가시면서 이제 대부분 잘 장비를 하고 가시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조난이 당해서 이제 구조가 돼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체온증이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이제 그분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나중에 절단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 이렇게 야간에 행군을 올해 겨울에 하다 보면 이제 조금 불편해도 이게 좀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쫄병일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말 못하고 가다가 이제 참수족 같이 다리가 짓물러 가지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다리에 발가락들이 많이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한참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본 적도 있고요. 이제 또 이 대부분이 문제가 없지만 요즘에 이제 그 원주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사는 1인 가정이 많잖아요. 네. 보일러를 켜는 걸 잊어버리고 주무셨는데 뭐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든지 아니면 이제 의식이 조금 낮은 경우에는 추운 데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침에 지인들이 가보니까 저체온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려오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음주에 관련된 그런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운 데 이렇게 노출된 걸 잘 모르고 뭐 대부분 음주나 아니면 이제 만성질환이 있어서 의식이 조금 명료하지 않은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뭐 의식이 있고 주위에 분들이 계시면 금방금방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환자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관심이 정말 필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아무래도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이제 만성질환 하면 심혈관계 질환이 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 그다음에 뭐 질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당뇨나 흡연이 가장 나쁜 게 말초혈관들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당뇨도 말초혈관이 그런 오래된 그런 당분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흡연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말초혈관이 막히는 질환 중에 하나라서 혈관에 피가 잘 통하면은 웬만한 차운 온도에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가 많이 안 통하면은 온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지 못하니까 이제 금방 동상이나 동창이나 또 이제 조금 노출돼도 금방 그런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어서 그런 질환이 있는 분은 특별히 각별히 유의해야 되고요. 또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온도 변화에 심장의 변화들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면 그런 급격하게 심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급성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감각이 떨어지는 질환이 있으면 추운데 노출돼도 잘 모르고 지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상이 이렇게 걸렸다가 치료되는 경우도 그래도 좀 많은 경우가 동상도 있는 거죠? 이제 분류를 해서 뭐 일기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동상이 걸린 상태에서도 겉에 피부가 심하지 않으면 잘 보온해주고 잘 회복을 시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피부가 완전히 상해가지고 이제 어떤 우리가 화상을 입었을 때도 3도 화상이 되면 피부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이식해야 되는 것처럼 동상인 경우에도 피부가 완전히 죽어서 이식을 받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아주 손가락 끝이나 발가락 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죽어버리니까 절단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동상은 오히려 더 절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응급처치를 할 때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려고 이제 너무 뜨거운 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뜨거운 물을 뭐 마시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을 먹으면 몸이 체온이 올라가겠다 해가지고 알코올을 먹는 거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증가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체온증에 더 빨리 빠질 수 있어서 절대로 금지가 돼 있고요. 금연하는 것, 그 담배를 피우는 것도 추워서 이렇게 폈는데 그것도 조차도 안 좋은 거네요. 네, 금연, 금주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상처가 난 것 같은 물집이 생겼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빨리 문질러가지고 열을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눈을 부리고 이러는 잘못된 영화들이 가끔 몇 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손에 손상이 돼 있거나 발에 손상이 있으면 이게 물기를 잘 닦아내고 마른 꺼즈로 잘 쌓아가지고요.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절대로 그 상처 난 데를 이렇게 뭐 도움을 주겠다고 뭐 물집을 터뜨린다든지 손대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젖은 옷은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상처가 있다고 하면 무리하게 제거하다가 상처를 더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내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래 관찰하지 마시고 의식이 빨리 안 들어오거나 체온이 빨리 올라가지 않으면 빨리 119를 통해서 병원으로 내원하는 게 치료에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겨울철 한랭 질환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방 수칙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 되세요. TV홈 닥터 더나은 클리닉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